안녕하십니까.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입니다. 이곳 한국금융연수원에서 영상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4년 3월 13일 수요일 오후 1시 10분 정도 됐습니다. 제가 오늘 오후에 한국금융연수원에서 여신법률 강의가 있는데요. 강의 시작에 앞서서 시간이 여유가 있어서 영상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촬영하는 영상이 제가 유튜브 시작한 지 4년 가까이 됐는데요. 현재 1374번째 영상 촬영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한 달쯤 전인 2024년 2월 19일에 인문학서적 6번째 출간작으로 흥미진진한 미국사, 영어로는 History of the United States, 미국사에 관해서 출간을 했었는데요. 자, 이 흥미진진한 미국사라는 저의 6번째 인문학서적 작품 안에는 미국의 역사 속에서 31가지 이야기를 주제로 해서 이곳에 흥미진진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약 8개월 앞둔 시점에 미국의 대통령 선거 제도에 관하여 말씀드렸는데요. 지금부터는 이 31가지 이야기 중에서도 세계에서 가장 오랜 역사와 권위를 자랑하는 보스턴 마라톤에 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스턴 마라톤 하면 다 들어보셨을 텐데요. 1897년에 시작이 돼서 올해 2024년까지 무려 127년의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마라톤 대회입니다. 자,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마라톤 대회가 보스턴 마라톤 대회 127년 역사고요. 그 다음이 1931년에 시작된 동아 마라톤 대회입니다. 그래서 동아 마라톤 대회는 대략 매년 3월 셋째 주 일요일에 개최되는 게 우리나라의 동아 마라톤 대회, 보스턴 마라톤 다음으로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1931년에 시작이 됐으니까 올해 93주년 동아 마라톤 대회인데요. 그 대회가 앞으로 4일 후인 3월 17일 일요일에 서울의 한복판인 광화문에서 출발해서 잠실 종합운동장에 골인하는 42.19km 구간에서 93주년 동아마라톤 대회가 개최됩니다. 앞으로 딱 4일 남았습니다. 그게 동아마라톤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마라톤 대회고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마라톤 대회가 보스턴 마라톤 대회인데요. 보스턴 마라톤 대회는 세계 5대 마라톤 대회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세계 5대 마라톤이라고 하면 미국의 보스턴 마라톤, 뉴욕 마라톤, 시카고 마라톤, 그 다음에 영국 런던 마라톤, 독일 베를린 마라톤 이상이 세계 5대 마라톤 대회고요. 여기에 일본의 도쿄 마라톤을 포함하면 세계 6대 마라톤 대회라고 합니다. 자, 그 세계 5대 마라톤 대회 중에서도 보스턴 마라톤 대회가 가장 권위가 있는 이유가 보스턴 마라톤 100주년이었던 1997년부터 지금부터 그러니까 대략 27년 전입니다. 지금부터 27년 전인 1997년도 보스턴 마라톤 100주년 대회 때부터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서는 참가 자격의 기록 제한을 두어왔었습니다. 다른 마라톤 대회는 많은 사람들이 신청하는데 교통 통제로 인해 가지고 참가 인원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 방법으로서 보통 선착순으로 또는 추첨 방식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추첨 방식으로 해가지고 신청자가 정원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추첨을 해가지고 최종 참가자를 선발하는 게 세계 마라톤 대회의 그 흐름인데요. 보스턴 마라톤 대회는
기록을 가지고 참가 자격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세계 마라톤 대회들은 기본적으로 참가 자격에 제한을 안 두고 누구나 신청은 할 수가 있는데 정원이 있다 보니까 뭐한 3, 4만 명 정도 참가 정원이 있다 보니까 추첨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스턴 마라톤 대회는 참가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자체를 일정 기준 기록 이내에 최근 1년 반 전부터, 그러니까 보스턴 마라톤 대회일을 기준으로 해서 과거 1년 반쯤 이내 1.5년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최근 보스턴 마라톤 참가 대회일을 기준으로 대회 일자를 기준으로 최근 1.5년 이내에 일정 기준 기록 이내에 완주한 기록이 있어야만이 보스턴 마라톤에 참가 신청을 할 수가 있고, 그 참가 신청자들도 정원을 또 초과해서 신청자들이 많이 참가하다 보니까 거기서 또 추첨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세계 마라톤 대회들은 참가 자격에 일정 기준 기록 이내에 완주했다라는 기록증이 없어도 참가 신청할 수 있는 반면에 보스턴 마라톤은 세계 5대 또 6대 마라톤 중에서 유일하게 최근 보스턴 마라톤 대회일을 기준으로 과거 1.5년 이내에 일정 기준 기록 이내로 완주한 기록증이 있어야 되고, 그것도 세계 육상 경기 연맹이 인정하는 공인 코스에서 완주한 그런 기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빅3 마라톤 대회 하면은 동아 서울 국제 마라톤, 동아일보에서 주최하는 서울 국제 마라톤 대회, 조선일보 춘천 마라톤 대회, 또 JTBC 서울 마라톤 대회, 이상 3개의 마라톤 대회가 우리나라 빅3 마라톤 대회인데요. 이런 것들은 다 세계 육상 경기 연맹에서 공인하는 코스에서 개최되는 대회다 보니까 이런 데서 완주한 기록증이 인정이 되는 거고, 또 보스턴 마라톤 대회일을 기준으로 대략 과거 1.5년 이내, 대략 1년 반 이내에 완주한 그런 기록증이어야 되지, 그 기간이 초과된 것들은 또 유효하지 않다, 뭐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식으로 보스턴 마라톤 대회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참가 자격의 일정 기준 기록 이내에 완주했다는 기록증이 있어야만 참가할 수 있고, 그게 시행된 게 지금부터 약 27년 전인 1997년 보스턴 마라톤 100주년 대회 때부터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권위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스턴 마라톤 대회는 매년 4월 셋째 주 매년 4월 셋째 주 월요일에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크게 4가지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대한민국 선수가 보스턴 마라톤에서 우승한 경우가 총 3번 있습니다. 1947년에 서윤복 선수, 1950년에 함기용 선수, 2001년에 이봉주 선수, 이상 3명의 한국인이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서 우승을 해서 보스턴 마라톤 대회는 한국과 인연이 깊다라는 걸 첫 번째 주제로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남자 마라톤에서 2시간 29분 19초의 기록으로 올림픽 신기록으로 골인함으로써 한국인의 기계를 세계 만방에 떨친 송기정 선수와 매우 인연이 깊은 보스턴 마라톤의 전설 존 켈리 선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두 번째 주제고요. 세 번째는 여자로서 세계 최초로 공식적으로 마라톤 풀코스 42.19km를 완주했던 사람이 1967년 보스턴 마라톤 70주년 대회였습니다. 그때 세계 여성 최초로 공식적으로 42.19km를 완주했던 캐서린 스위처 선수에 관하여 말씀드리는 게 세 번째 주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주제는 보스턴 마라톤의 참가 자격 그 기준 기록에 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미국, 영국, 한국의 한미일이죠.
한국, 미국, 일본, 한미일 3국의 명사들의 마라톤 풀코스 완주 기록을 말씀드릴 텐데요. 그걸 보시면 보스턴 마라톤 참가 기준 기록을 달성하기가 정말 어렵다라는 걸 실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보스턴 마라톤에 참가했다라는 것은 일정 기준 기록 이내에 완주한 기록이 있었기 때문에 참가한 거고, 그래서 보스턴 마라톤에서 완주했다라는 것은 마라토너에게는 매우 영광스러운 명예스러운 일이다라는 것을 실감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네 번째 주제는 한미일 3국의 명사들의 풀코스 완주 기록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주제입니다. 한국인이 3번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서 우승을 했는데요. 자, 그 첫 번째가 바로 1947년의 서윤복 선수입니다. 최근에 작년 9월이니까 지금부터 약 6개월 전인 2023년 9월에 강재규 감독의 영화 1947 보스턴이 있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보스턴을 표기할 때 보스턴이라고 표기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보스턴 백 할 때 보스턴, 턴으로 표기하는 게 일반적인데 그 영화 제목은 톤입니다. 톤, 보스턴 1947. 1947 보스턴입니다. 1947 보스턴. 그 이유는 그 당시 1947년이면 미 군정 시절인데요. 그 당시에는 우리가 이제 그 영어를 외래어를 표기할 때 그런 식으로 표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영화 제목이 1947 보스턴입니다. 자, 그 영화는 강재규 감독의 영화인데요. 과거에 강재규 감독께서 태극기 휘날리며 쉬리 이런 영화로 1000만 관객을 돌파시킨 유명한 감독이신데요. 그분이 메가폰을 잡았고 주연 배우 서윤복 선수 역할은 바로 그 유명한 임시완 씨가 서윤복 선수 역할을 했었었고요. 그 다음에 감독은 송기정 선수가 감독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승용 선수가 지금 잠깐 누가 들어와가지고 잠깐 혼란스러웠는데요. 자, 그 주연 배우가 임시완 씨인데요. 임시완 씨가 그 1947년 보스턴 마라톤에서 우승했던 서윤복 선수 역할을 했고요. 그 다음에 배우 하정우 씨가 송기정 감독 역할을 했고요. 그 다음에 배우 누구 있는데 그분이 유성우 씨인가 그분이 남승용 선수 겸 코치 역할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1947년에 서윤복 선수가 보스턴 마라톤에서 우승을 할 때 선수로 출전했던 사람이 서윤복이고 그 역할을 배우 임시완 씨가 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보스턴 마라톤 한국 선수단의 감독으로 활동했던 분이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남자 마라톤의 우승자인 송기정 선수가 그 보스턴 마라톤 한국 선수단의 감독이었었습니다. 그 역할을 배우 하정우 씨가 했고요. 그 다음에 선수 겸 코치로 활동했던 사람이 바로 남승용 선수 겸 코치인데요. 그 역할은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남자 마라톤 동메달리스트였던 남승용 선수인데요. 그 역할을 배우 배성우 씨가 그 역할을 했습니다. 여하튼 감독은 강재규, 그 다음에 주연 배우가 임시완, 하정우, 그 다음에 배성우 씨, 이 세 분이 주연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 영화가 바로 한국인 최초로 보스턴 마라톤을 우승했을 뿐만 아니라 동양인 최초의 보스턴 마라톤 우승자입니다. 보스턴 마라톤이 1897년에 시작을 했는데요. 자, 그 보스턴 마라톤은 1896년에
제1회 근대 올림픽이 그리스 아테네에서 열렸고 그것에서 영감을 받아서 미국 보스턴에서는 제1회 보스턴 마라톤 대회를 1897년에 시작을 했었습니다. 자, 그 보스턴 마라톤이 올해까지 이제 127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마라톤 대회이자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마라톤 대회인데요. 다음 달 4월 셋째 주 월요일에 개최를 합니다. 보스턴 마라톤 대회는 매년 4월 셋째 주 월요일에 개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보스턴 마라톤이라는 것 자체가 참고로 제가 작년 8월 25일부터 9월 3일까지 8박 10일의 일정으로 미국 동부와 캐나다 지역을 4식구 가족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그때 후반부에 미국 역사의 시작점인 보스턴과 미국 제1의 도시이자 세계 경제의 중심인 뉴욕을 갔었고요. 초반에는 미국 수도 워싱턴 DC 또 미국과 캐나다 국경 사이에 있는 세계 3대 폭포 중에 하나인 나이아가라 폭포를 갔었고요. 또 중반에는 캐나다의 토론토, 천섬, 몬트리올, 퀘벡 이런 데를 가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후반에 갔던 곳이 미국 역사의 시작점인 보스턴이었고 그 보스턴 마라톤 코스 거기도 지나가 봤었습니다. 여하튼 그 보스턴 마라톤 대회는 매년 4월 셋째 주 월요일에 개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미국의 이 책에서 제가 자세히 다루기도 했습니다만은 미국에 있어서 가장 큰 기념일은 국경일은 바로 독립기념일입니다. 자, 미국이 영국으로부터의 독립했던 1776년 7월 4일 이 독립기념일이 미국에 있어서 가장 큰 국경일인데요. 자, 그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벌였던 전쟁이 다 잘 아시다시피 독립전쟁입니다. 그게 1775년 4월 19일 미국 보스턴의 북서쪽 약 20km 지점에서 벌어진 렉싱턴 콩코드 전투, 그 렉싱턴 콩코드 전투가 미국 독립전쟁의 첫 총성이라고 시작이라고 평가받고 있는데요. 그로부터 약 8년 정도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한 독립전쟁이 전개됐고 1783년 9월 3일에 파리 조약을 통해서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했다라는 걸 국제적으로 공인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독립전쟁의 첫 총성이 올린 곳이 바로 렉싱턴 콩코드 전투인데요. 자, 그래서 그 날짜가 미국 독립전쟁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렉싱턴 콩코드 전투 날짜가 바로 1775년 4월 19일입니다. 그것을 기념해서 보스턴 마라톤 대회 날짜가 매년 4월 셋째 주 월요일에 개최를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2024년은 보스턴 마라톤 127주년 대회인데요. 다음 달 4월 15일이 4월 셋째 주 월요일이기 때문에 다음 달 4월 15일에 127주년 보스턴 마라톤 대회가 열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보스턴 마라톤 127년 역사에서 우리나라 그 선수가 3번 우승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가장 최초가 아까 말씀드린 지금부터 6개월 전에 개봉된 영화 1947 보스턴이라는 영화에서 등장하는 그 서윤복 선수가 대한민국 최초의 보스턴 마라톤 우승자이자 동양인 최초의 보스턴 마라톤 우승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1947년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서 서윤복 선수가 원래 서울 숭문고등학교 출신입니다. 숭문고 출신이고 보스턴 마라톤에서 2시간 25분 39초, 2시간 25분 39초의 기록으로 가장 먼저 골인을 해서 그 당시 언론에서 대서특필을 했습니다. 그동안은 보스턴 마라톤 50년 그 역사에서 다 서양인이 보스턴 마라톤 우승을 해왔는데요. 동양인 최초의 보스턴 마라톤 우승자가 탄생하다 보니까 전 세계 언론이 대서특필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우승을 하고 서윤복 선수가 귀국을 하니까
바로 그 당시에 민족 지도자인 김구 선생께서 족패천하라는 휘호를 작성하셔가지고 서윤복 선수에게 선물을 하셨습니다. 족패천하 무슨 뜻일까요? 다리 족자, 제패하다 패자, 하늘천 아래하, 즉 철각의 다리로 천하를 제패했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튼튼한 다리로 천하를 제패했다, 이런 의미로 적폐천하라는 휘호를 민족 지도자 김구 선생께서 서윤복 선수에게 선물을 하셨었고요. 그 당시에 갈 때는 이제 미군정 시절 1947년이 미군정 시절이다 보니까 미국의 그 군용기를 빌려 타고 보스턴 마라톤에 출전을 했는데요. 돌아올 때는 배를 타고 왔습니다. 원래 이제 돌아오는 비행기 값을 지참해 가지고 갔었는데 1947 보스턴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미국 현지 교민 사회에서 우리 한국 선수단, 보스턴 마라톤 선수단을 환영하는 만찬을 개최했는데 원래 그 개최한 주최 측에서 밥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어서 돌아올 비행기 싹으로 그 밥값을 치르는 불상사가 발생이 돼가지고 결국은 비행기 값이 없어서 배를 타고 한 달 정도 항해를 해서 한국에 귀국을 해서 인천항에 도착해서 서울까지 카퍼레이드를 했었고 김구 선생께서 족패천하라는 휘호를 서윤복 선수에게 하사를 하셨고요. 그래서 그 서윤복 선수의 모국교인 서울 숭문고, 뭐 숭상하다 숭자 그럴 문자, 그를 숭상한다 숭문고죠. 숭문고 교정에는 큰 비석이 세워져 있는데요. 바로 서윤복 선수가 김구 선생님으로부터 하사받은 족패천하라는 그 사자성어가 숭문고의 교정의 비석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한국인의 기상을 세계 만방에 떨쳤던 분이 1947년 보스턴 마라톤 우승자 서윤복 선수, 그 당시 첫 기록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시간 25분 39초, 그 당시 세계 신기록으로 골인을 했습니다. 그보다 11년 앞선 1936년 일제강점기 때 송기정 선수의 그 베를린 올림픽 남자 마라톤 우승 기록은 2시간 29분 19초였습니다. 2시간 29분 19초, 그 당시에 올림픽 신기록입니다. 세계 신기록은 아니고 올림픽 신기록으로 2시간 29분 19초의 기록으로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남자 마라톤에서 송기정 선수가 골인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는 일제강점기다 보니까 한국 태극기를 단 게 아니라 일장기를 달고 출전하는 그러한 그 아픔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 다 잘 아실 거고요. 그로부터 11년이 지난 1947년 보스턴 마라톤 시절은 우리가 해방된 상태에서 미군정 시절에 그렇게 참가해서 서윤복 선수가 한국인 최초이자 동양인 최초의 보스턴 마라톤 우승자가 됐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난 1950년 보스턴 마라톤 53주년 대회 때는 6.25 한국전쟁을 2달 정도 앞둔 시점이었는데요. 1950년 4월 셋째 주 월요일, 그때는 한국인 선수가 3명이 1, 2, 3등을 다 싹쓸이를 했습니다. 1위는 함기용 선수, 2위가 송길륜 선수, 3위가 최윤칠 선수였습니다. 이 세 선수가 보스턴 마라톤 53주년 대회였던 1950년 4월 셋째 주 월요일에 1등, 2등, 3등을 싹쓸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1등 함기용 선수는 강원도 춘천 출신인데요. 이분은 그 당시 완주 기록이 2시간 32분 39초의 기록입니다. 2시간 32분 39초니까 그보다 3년 앞선 1947년 서윤복 선수의 기록보다는 딱 7분이 늦습니다. 서윤복보다는 기록이 7분이 늦은 2시간 32분 39초의 기록으로 함기용 선수가 1950년 보스턴 마라톤 53주년 대회 때 우승을 했고, 준우승이 바로 송길륜 선수, 3등이 바로 최윤칠 선수. 그래서 세 사람이 다 싹쓸이를 하니까 그 당시에
대통령이셨던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께서 경무대로 초청을 했습니다. 최근까지는 이제 청와대였는데요. 그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는 경무대였습니다. 요즘 영화 건국전쟁이 굉장히 뜨고 있는데요. 그 주인공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시지 않습니까? 그 1950년 보스턴 마라톤 우승, 준우승 3등 이 세 사람을 그 당시 대통령 관저인 경무대로 초청해가지고 그 세 사람을 취하를 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께서 취하하시기를 칭찬하시기를 우리나라가 국위 선양을 위해서 우리나라 외교관을 5대양 6대주에 수십 명 보내는 것보다는 자네들 3명이 그 2시간 남짓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자네들 3명이 보스턴 마라톤에서 1등, 2등, 3등을 함으로써 그 외교관 수십 명이 활동하면서 국위 선양을 한 것보다 훨씬 더 값진 국위 선양을 했다라고 치하를 하셨었습니다. 그게 바로 한국인이 2번째로 보스턴 마라톤에서 우승했던 1950년 함기용 선수의 2시간 32분 39초의 기록으로 우승입니다. 그 다음에 그로부터 이 51년이 지난 그로부터 51년이 지난 2001년 새천년이죠. 2001년에 보스턴 마라톤에서 우리 국민 마라토너 이봉주 선수께서 2시간 9분 43초 2시간 9분 43초의 기록으로 골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인으로는 3번째로 보스턴 마라톤에서 우승하신 분이 국민 마라토너 이봉주 선수입니다. 그래서 2001년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서 이봉주 선수가 우승을 함으로써 마라톤 세계 최강 국가 아프리카 케냐의 11연패를 저지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그 2000년 대회까지는 아프리카 케냐가 마라톤 세계 최강국으로 보스턴 마라톤을 10번이나 우승을 10연패를 했었는데요. 이봉주 선수가 2001년도에 우승함으로써 케냐의 보스턴 마라톤 11연패를 저지시켰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상 1947년 서윤복 선수, 1950년 함기용 선수, 2001년 이봉주 선수 이상 3사람이 한국인으로는 보스턴 마라톤을 우승했던 분이고요. 자, 이봉주 선수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마라톤 세계 기록이 2시간 39초인가 깁니다. 2시간 39초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시간 39초면 앞으로 딱 40초만 당기면 40초를 당기면 1시간 59분 59초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딱 40초를 당기면 이제 1시간대에 진입을 하는 즉 2시간 이내에 골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라톤 현재 세계 기록이 2시간 39초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40초를 당기게 되면 1시간 59분 59초가 돼서 풀코스를 2시간 이내의 기록으로 골인할 날이 머지않았다. 그게 인류의 꿈이다. 인류의 꿈인 마라톤 풀코스를 2시간 이내에 완주할 수 있는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언론에서 더해서 특필을 하고 있는데요. 그 세계 기록 보유자가 최근에 한두 달 전에 교통사고를 당했었죠. 아프리카 케냐 선수인데 나이가 24살밖에 안 되는 젊은 선수였는데 코치와 함께 아프리카 케냐 고국의 그 훈련장으로 승용차를 운전하고 이동하다가 그 길이 안 좋아서 그랬던지 길에서 차가 미끄러지면서 그 낭떠러지로 차가 추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계곡 깊은데 한 60m 밑으로인가 추락해가지고 선수하고 코치가 다 사망했다라는 보도가 한두 달 전에 있었는데요. 그 사망했던 선수가 마라톤 세계 기록 보유자인 그 선수입니다. 24살 2시간 39초의 기록을 갖고 있는 그 선수 너무나도 안타까운데요. 그 선수가 작년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작년에 시카고 마라톤 세계 5대 마라톤 대회 중에 하나인 시카고 마라톤 대회에서 바로 세계 기록을 경신했던 선수인데 최근 한두 달 전에 사망을 해가지고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자, 그런 세계 기록 보유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 기록 보유자는 바로 이봉주 선수입니다. 이봉주 선수가 2000년 도쿄올림픽에서 2시간 7분 20초, 벌써 24년의 세월이 지났는데요. 24년 전인 2000년 일본 도쿄올림픽에서 이봉주 선수가 2시간 7분 20초의 기록으로 대한민국 남자 마라톤 기록을 경신했는데 그 기록이 24년 동안 아직도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역시 국민 마라토너 이봉주 선수인데요. 그 이봉주 선수가 그 자신이 대한민국 남자 마라톤 기록을 경신했던 2000년 그 도쿄올림픽이 열렸던 그 이듬해인 2001년도에 보스턴 마라톤에서 2시간 9분 43초의 기록으로 보스턴 마라톤을 우승함으로써 한국인으로 보스턴 마라톤을 우승한 세 번째 인물이 됐습니다. 자, 이상 보스턴 마라톤은 한국인과 인연이 깊은 마라톤 대회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래서 우리 아마추어들은 보스턴 마라톤에 출전하는 걸 정말 로망, 꿈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997년 대회 때부터 참가 자격의 일정 기준 기록 이내 완주한 기록을 요구하다 보니까 마음은 있지만 참가를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참고로 저는 2002년 3월 1일 3일절에 마라톤을 시작해서 오늘 2024년 3월 13일까지 무려 22년 2주가 됐습니다. 22년 2주 동안 마라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개인 최고 기록은 마라톤 3년차였던 2004년 3월 14일 제75회 동아마라톤 대회에서 3시간 19분 48초라는 개인 최고 기록을 갖고 있고요. 풀코스 완주 횟수는 96회를 완주했습니다. 그러니까 22년 동안 연평균 풀코스 완주 횟수가 한 4.3회 정도 되고요. 누적 훈련 거리는 지구 한 바퀴가 4120km인데요. 지구 한 바퀴의 약 68% 거리인 약 28,000km 정도를 제가 달렸으니까 22년 동안 일평균 훈련 거리로 환산하면 매일 평균적으로 3.4km씩 달려왔습니다. 제가 22년 동안 마라톤 훈련을 하고 있는 잠실 석촌호수 동호 서호를 합해서 한 바퀴에 2,563m인데요. 그 동호 서호 한 바퀴 대략 2.5km니까 제가 22년 동안 일평균 훈련 거리 3.4km이니까 매일 평균적으로 석촌호수 1.5바퀴씩 달려온 셈입니다. 자, 그래서 보스턴 마라톤은 저도 참가를 하고 싶어 하지만은 제가 개인 최고 기록을 달성했던 2004년 3월 14일 동아마라톤 그 대회 그 당시에는 제 연령대 그때 제가 그때 나이 기준으로는 3시간 15분 이내에 완주하면 보스턴 마라톤 참가 자격을 취득할 수 있었는데요. 제가 3시간 19분 48초니까 4분 48초가 미달이 돼가지고 보스턴 마라톤 참가 자격을 취득을 못했는데요. 지금은 그 기준 기록이 더 강화가 됐습니다. 더 강화가 돼가지고 지금은 제가 50대 이제 후반에 접어들었는데요. 자, 보스턴 마라톤은 좀 이따 참가 자격 기준을 말씀드리겠지만은 50대 후반의 남자는 3시간 35분 이내 완주한 기록이 있어야 되고 여성은 30분이 완화돼서 50대 후반의 여성분들은 4시간 5분 이내 완주한 기록이 있어야 참가할 수 있습니다. 자, 그건 좀 이따 네 번째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한국인이 보스턴 마라톤에서 3번 우승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우리 송기정 선수와 인연이 깊은 보스턴 마라톤의 전설 존 켈리 선수에 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 켈리 선수가 어떤 선수냐? 그걸 말씀드리면 아마추어들은 보스턴 마라톤에 출전하는 것을 무한한 영광, 명예로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보스턴 마라톤 코스 32에서 34km 지점이 상심의 언덕이라고 있습니다. 완만한 오르막길이 계속 한 2km 정도
오르막길이 있는 데가 보스턴 마라톤의 코스 32에서 34km 지점인데요. 그 언덕을 바로 상심의 언덕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바로 유래된 게 브레이킹 켈리스 하트라는 말에서 유래됐습니다. 그건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겠고요. 상심의 언덕, 상처를 내다 할 때 상자에다 상할 상자죠. 그 다음에 마음심, 마음에 상처를 입었다. 그 언덕이다 해서 그곳을 상심의 언덕이라 하고, 한국에서는 그게 잘못 전달돼 가지고 심장 파열의 언덕이라고 하는데요. 그 상심의 언덕과 관련된 인물이 바로 지금부터 말씀드린 보스턴 마라톤의 전설 존 켈리이기도 합니다. 자, 그 존 켈리는 어떤 인물이냐면 그 보스턴 마라톤의 상심의 언덕에 1993년에 동상이 세워졌습니다. 동상. 1993년도니까 지금부터 31년 전입니다. 지금부터 31년 전인 1993년에 그 보스턴 마라톤의 상심의 언덕이라는 그 지점에 동상이 세워져 있는데요. 그 동상의 주인공이 누구냐? 어떤 동상이냐? 그것은 청년의 어떤 청년과 노인이 서로 손을 맞잡고 있는 모습을 형상화한 동상입니다. 동상 이름은 Young at Heart입니다. Young at Heart. 마음은 청춘이다. 이런 의미지 않습니까? 동상 이름이 Young at Heart인데요. 그래서 청년의 어떤 한 사람과 또 다른 노년의 한 사람이 손을 서로 맞잡고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동상은 그 두 사람이 동일 인물입니다. 동일 인물. 그것은 존 켈리라는 보스턴 마라톤의 전설인 존 켈리가 1935년에 28살의 나이로 처음으로 보스턴 마라톤에 우승했을 때 28살의 청년 모습의 존 켈리와 그 다음에 존 켈리가 1992년에 보스턴 마라톤에서 85세의 나이로 마지막으로 보스턴 마라톤을 완주했을 때 노인의 존 켈리, 노년의 존 켈리가 서로 손을 맞잡고 있는 겁니다. 28살의 청년의 존 켈리와 85세의 노년의 존 켈리, 동일 인물이 이렇게 손을 맞잡고 있는 그 모습의 동상, 제목이 Young at Heart입니다. 그러니까 28살 때라면은 존 켈리의 출생 연도와 사망 연도가 1907년에 출생했고 2004년에 사망을 했으니까 97년 동안 생존하셨던 인물인데요. 그분이 28살 때가 언제냐? 바로 1935년 보스턴 마라톤에 처음 우승했을 때 청년의 존 켈리고, 또 보스턴 마라톤에 마지막에 출전했던 1992년도 85세의 노년의 존 켈리, 이 청춘 시절의 존 켈리와 노년의 존 켈리가 손을 맞잡고 있는 동일 인물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보스턴 마라톤의 그 상심의 언덕에 존 켈리의 동상이 세워진 이유가 바로 존 켈리가 보스턴 마라톤의 전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전설인지를 말씀드리면 존 켈리는 보스턴 마라톤에 61번 출전해서 58번 완주했습니다. 61회를 출전해 가지고 58회로 완주했는데요. 보스턴 마라톤에서 2번 우승을 하고 준우승을 7번을 하고 5등 이내에 골이 난 게 15번이나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1등 우승이죠. 우승을 2번 했고요. 2등 준우승이죠. 준우승을 7번 했고요. 또 5등 안에 골이 난 경우가 15번이나 될 정도로 보스턴 마라톤의 전설입니다. 그러니까 60일에 출전해서 58회 완주했다라는 것은 거의 매년 출전을 한 셈인데요. 97년 동안 생존하시면서 60일에 출전해서 58회 완주하신 그러한 놀라운 경이적인 분이 바로 보스턴 마라톤의 전설 존 켈리이기 때문에 보스턴 마라톤의 상심의 언덕 그 코스 32에서 32km 지점에 동상이 세워진 게 존 켈리가 1992년에 85세 나이로 마지막에 보스턴 마라톤에 출전하고 은퇴를 했는데요. 그 다음에 즉 이듬해인 1993년도에 그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분의 높은 그 열정과 성실성을 기리기 위해서 Young at Heart라는 제목으로 동상이 1993년에 세워졌으니까 벌써 31년의 역사가 됐습니다. 자, 존 켈리는 이제
우리 송기정 선수와도 인연이 깊습니다. 자, 대한민국이 일제 강점기에 있을 때 1936년에 베를린 올림픽 남자 마라톤에서 2시간 29분 19초의 기록으로 당시 올림픽 신기록으로 베를린 올림픽 남자 마라톤에서 우승해서 한국인의 기상을 세계 만방에 떨쳤던 분이 바로 송기정 선생이시고요. 대한민국 정부에서 체육인들에게 훈장을 많이 줘왔지 않습니까? 송기정 선수, 김연아 선수, 박태환 선수, 가장 최근이 손흥민 선수로 알고 있는데요. 자, 그 여러 명의 그 체육인들을 대상으로 체육 훈장을 수여를 했는데 최초의 체육 훈장, 대한민국인으로 한국인으로 체육훈장을 최초로 받은 분이 송기정 선수이기도 하고 이분은 21세기 초에 돌아가신 다음에 사후에 추서가 됐습니다. 사후에 수여된 걸 추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 체육인으로 최초의 훈장을 받으신 분이 바로 송기정 선수인데요. 이분이 1936년 일제 강점기에 치하해서 일장기를 달고 베를린 올림픽 남자 마라톤에 출전해서 비스마르크 언덕을 돌파하면서 2시간 29분 19초에 올림픽 신기록으로 우승을 함으로써 한국인의 기상을 세계 만방에 떨치셨고요. 그때 같이 뛰었던 분이 바로 미국 국가대표로 나왔던 보스턴 마라톤의 전설 존 켈리인데요. 존 켈리는 그 송기정 선수가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남자 마라톤에서 우승할 때 존 켈리는 18등밖에 못했습니다. 18등. 그리고 그로부터 12년 후인 1948년 런던 올림픽 남자 마라톤에서도 존 켈리가 미국 국가대표로 출전해서 그때는 21등밖에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존 켈리가 보스턴 마라톤의 전설이긴 하지만 올림픽과는 인연이 별로 없었던 거죠. 그리고 1936년 베를린 올림픽, 그 다음에 1948년 런던 올림픽 사이에 1940년하고 44년은 올림픽이 없었던 이유가 다 잘 아시다시피 제2차 세계대전 그것 때문에 올림픽이 없었죠. 자, 1940년, 1944년은 2차 세계대전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하계 올림픽이 열리질 못했었습니다. 여하튼 존 켈리가 송기정 선수가 베를린 올림픽 우승할 때 18등을 했었는데요. 그때 송기정 선수가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서 우승을 하면서 골인 하니까 존 켈리 선수가 다가서서 송기정 선수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미스터 손이라고 호칭을 하면서 손 선생이 착용하고 신었던 그 마라토나를 나한테 주면 나도 손 선생의 우승의 기운을 이어받아서 나도 다음 대회에서는 좋은 기록을 낼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손 선생이 신고 우승했던 그 신발을 나에게 달라라고 하니까 송기정 선생께서 존 켈리에게 선물을 하셨었고요. 그 뒤로도 송기정 선수가 새 운동화를 2컬레나 더 존 켈리에게 선물할 정도로 굉장히 친분을 유지를 해 오셨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존 켈리는 보스턴 마라톤의 전설이고요. 그 다음에 상심의 언덕이란 말의 유래에 관해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936년을 한번 생각하시면 됩니다. 송기정 선수가 베를린 올림픽에